자, 그런데 이 결국은 이제 실패한 그 비상계엄이죠. 그런데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걸렸는데 이 대통령이 실패가 예견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계엄령을 왜 발동을 했을까? 이거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점이 좀 제기되고 있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게 참 미스터리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계엄령 성격상 이제 보안에만 몰두하다 실행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실행력을 오판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오판을 한 것인지 그때 그 군부 그 반란을 주도했던 전두환 같은 경우는 뭐 12개 부대를 동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2개 부대밖에 동원이 안 됐었잖아요. 절대적으로 숫자도 부족했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본인이 주장한 대로 야당에 대한 경고의 방점을 두고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각하게 하고 경제, 외교, 안보를 불안에 빠뜨리는 어찌 보면 자해적인 정치적 자살 같은 똥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해석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설전 변호사 이거. 저는 경고형이라는 변명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화서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인들이 그날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날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수의 군인들 최소한 2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평소에 경비원 1명 정도밖에 없는 데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다수가 가지고 왜 여기로 왔지?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체포를 한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 정치인들을 거기다가 감금해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경고용인데 왜 감금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그 한동훈 대표가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조차도 여당 대표인 본인조차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포고령 위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그냥 어물쩍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어저께 무슨 경고성으로 한 거다? 경고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구속을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그건 저는 변명조차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호칭도 저는 과분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계속 직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어저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조경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굉장히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제한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 한마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날 국무회의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오죽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말렸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도 말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어떤 장관은 국무위원은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죽 진짜 말을 안 들으면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몸으로까지 막자고 했겠어요. 근데 그걸 또 뿌리치고 그 10시 37분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도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진짜 가능하면 어떤 민주당 야권에서 지금 탄핵 발의한 거에 대해서 통과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대통령이 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계엄 문건에도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체, 정치활동 그만다 이런 내용이 돼 있고 또 국회를 실제로 진입했고 또 중앙선관위에도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100여 명 이상의 또 군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경고의 방점을 두고 한번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중과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는 밑단의 실무, 또 실제로 가서 작전을 하는 군인,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소통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엉터리로 진행된 계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북한이랑 왜 자꾸 삐그덕거리냐면은 서로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발 때문에 누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일하게 병력 규모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임하지 않고 본인들이 꼼꼼히 챙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야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심지어 거기 모인 시민들까지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개 사단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의 의지는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약간 또 뜨악하는 게, 아니 그러면 정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것을 이렇게 본인의 어떤 조자룡 헝칼 다루듯이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야? 이제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뭐 계엄군이 국회에 일단 병력이 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를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아마 계엄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즉, 왜냐하면 꼭 윤 대통령이 이런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언제 어느 날 계엄을 선포해야 될 날이 있을지 모르는 나라예요.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계엄을 다시 선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계엄이 발동이 됐을 때는 분명히 정치 활동을 어느 정도는 금지해야 되는 조항이 있을 것이고, 또 선관위라든지 여러 헌법기관에 대해서 계엄사가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상시에 준비된 프로세스대로 한 부분과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시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더 보강된 부분,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다만 저는 포고령 1호가 역대급 똥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여권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게끔 계엄 선포 1시간 뒤에 군대를 출동하게 했다. 또 투입된 군 병력에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 공포탄을 지급하거나 탄창을 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은 어찌 보면 실제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혹시라도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그런 방어용 성격의 발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뭐 그런 게 맞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제 충암파들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제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의 뭐 박선원, 김민석 의원들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여기에 계신 우리 평론가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준비를 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왜 이번 시기에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뽑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역시 특검 카드, 그리고 또 탄핵 카드, 여기에 국정조사 카드에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명태균 씨 수사 과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비상계엄을 저는 선포를 했다고 보고, 그럼 비상계엄이 그럼 왜 실패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즉흥적이었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력이 좀 없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MZ세대들의 이 계엄군이 총뿌리를 함부로 겨누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미 아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미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치광이 대통령이다. 이런 대통령 그만 놔두면 그대로 앞으로 제2의 비상계엄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다. 국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총뿌리를 겨누기만 했지 발사도 안 했는데 실제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도 있다.
과거처럼 뭐 5.16, 5.18, 12.12, 유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만약에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저는 100% 탄핵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을 이제 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김 여사가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김유세배는.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가 너무 흥미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엄을 한 게 김 여사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도발될 국지전을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사살할 것이다. 지금 이런 형태로 국민 갈등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발언이나 정치는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탄핵 열차 출발됐다고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출범시키지 않았나요?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탄핵을 외쳐왔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탄핵 외쳐왔고 지금 계엄 아니었어도 탄핵 어떻게든 끌고 갈 판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거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대선 불복이잖아요. 그럼 이거 거꾸로 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소를 뒀다라고 봐요. 누구한테? 민주당에게. 어차피 탄핵 끌고 가려고 오만 것들 없는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국민 선전선동하는데 그리고 지금 국회는 정작 국회의 마지막 권한인 탄핵을 저렇게 위헌위법적으로 수십 번 사용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통령 마지막 남은 권한이 뭡니까? 저것뿐이 더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균형 있게 봐야 된다. 민주당이 이전에 어떠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극한으로 몰고 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탄핵으로 끌고 가려던 사유들이 싹 다 사라지고 이거 지금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탄핵 소추가 되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이게 헌재까지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이게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이렇게 국회 입법 폭주를 해왔던 거, 입법 독재를 해왔던 거에 대해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댓글이긴 한데 원문 그대로 살려서 읽어드립니다. 국무회의 내내 흥분해서 장관들 말도 대통령이 안 들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데 그러니 윤 대통령 정신과 감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야당 폭주가 심각한 건 맞지만 그 대응책이 계엄이 맞냐? 시험 치기 싫다고 학교에 불 지른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표현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냥 윤석열 부부 폰이나 압색하라. 명태균 황금폰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도 점점점. 자, 그래도 계엄 때문에 전국이 급 전환된 건 맞다. 윤통이 판을 바꾸는 승부사 기질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일각에서 SNS에 떠돌던데 김건희 여사하고 본인에게 관련된 여러 의혹을 이 계엄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이슈를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거라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김용현은 장렬하게 전사한 후 사라질 것 같다. 김용현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계엄령 선포했으면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어느 보수 언론의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뭐 정말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성적이 아니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느냐. 사려 깊음 대신에 충동적이고 국민의 정서를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다음도 이 연장선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국민들 안전벨트 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계엄령 얘기만 했을 때도 저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제 비판하지 않고 이제 간민석인데 저는 이제 간민석 의원으로 부르는데 예언자가 됐어요. 예지자가.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정도가 됐으면. 근데 이제까지 그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슨 국민들에게 총을 쏠 거다? 이런 것도 솔직히 부인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못하게 한다는 어떤 야권의 주장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뭐 대통령이 아까 뭐 댓글 소개해 주실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많은 거 하셨죠. 정말 단계 논란 다 이제 해소시키셨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거 통과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본인에 대한 것만 남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이달표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탄핵 특히나 원래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뭐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마 오늘 있을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탄핵 되지도 않을 거 왜 하냐? 근데 이제는 이걸 민주당이 추진하더라도 다른 국민들이 이제는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통령의 본인의 무능한 어떤 정말 결정적인 오판으로 자신의 진영에 있어서의 불리한 정치적 어떤 이슈들을 다 그냥 허용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꼴밖에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근데 제가 한번 진짜 빙의를 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데도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이걸 뭐 본인이 하야하고 저는 사법처리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참 머리 아픈 상황이다, 복잡한 상황이다. 이게 정말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갈지, 시간을 어떻게 벌어갈지 이 부분 걱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김민전 최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인식 자체가 뭐 잘못되는데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하시던데 민주당의 폭거를 자기들이 잘 못 알려서 대통령이 저렇게 비상계엄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국민들 눈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SNS 보면 평소 이제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던 분들도 윤 대통령이 자살 동포를 찾다 이런 견해를 많이 사실 표출하고 있습니다.